너무 깊게 파버리면은 그조차 보기 흉물스럽고 뭔가 과하게 배수로 작업을 해서 주위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배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김천시에 위치한 지금 밭으로 활용 중인 한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장이 1년에 많이는 아니고 한 건에서 많으면 두세 건 정도 직접 시간을 내서 거의 실비에 가까운 비용으로 나무 식재 컨설팅도 가끔 진행 중인데, 지금 아주 바쁜 시기지만은 기존에 대장이 있는 경북 의성에 찾아오셔서 모든 가족분들이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듣고, 그리고 미리 김천시에 위치한 약 한 560평 되는 농지를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대장이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오늘 컨설팅 진행을 위해 김천시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수가 크지도 않고 아담하고, 그리고 약간 경사구배가 있지만은 물 빠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무농사 짓기에는 아주 적합한, 나무 재테크로는 아주 적합한 그런 토지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장이 먼저 토목 정리를 하기 전에 농장에 와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은 마지막 물 배수로 작업을 어느 쪽으로 유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장 빨리 찾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김천시에 원래부터 있던 농가 주민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의뢰주신 농장 위에 바로 포도나무 밭이 있는데 이것도 의뢰주신 농장주 개인 소유고, 그래서 주위 농가들이랑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나 있는 배수로 깊진 않습니다. 약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배수로로 나 있는 이 하단부 농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배수로로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옥수수 시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뭐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논작물도 될 것 같고 밭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물 빠짐이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쪽은 남의 땅이고 이쪽은 지금 개간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의 전체 사각 배수로, 아까 대장이 유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배수로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면은 직사각형에 맞는 우리 땅 안쪽으로 너무 깊지 않은 얕은 배수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전체 디귿자, 미음자 배수로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뒷도구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고, 그리고 바로 위 포도나무 농장도 농장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뒷도구는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중간 도구 요것도 밭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요 도구는 무시를 하고 우리 밭 안쪽으로 제가 배수로 유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확인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옥수수 시체 사이로 바로 윗밭과 밑의 밭이 약간 낙차가 있습니다. 경사가 제가 보기에는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 전체 배수로 작업만 진행했을 시에는 이 옥수수 시체 쪽으로 위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정체가 되겠죠. 여기는 약간 구배가 있고 낙차가 있는데, 이 옥수수 쪽으로는 물이 고여서 이 물이 빠져나가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 시체 라인 주위로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는 습을 자꾸 유지하는 그런 배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은 사람이 줄 수 있지만은 물 빼는 것은 자연만 할 수 있다, 배수로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 옥수수 라인 사이로 또 소배수로를 뚫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지막 배수로로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만 전체 밭에 나무를 식재를 해도 물 때문에 인한 하자가 없이 초기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전체 배수로 작업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라인 쪽으로 소배수를 하나 따고,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밭 경계 쪽으로 좀 이따 주인장이 오실 때 확실히 어느 쪽까지 밭 경계가 되는지 물어봐야겠지만은,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기존에 이 약간 상단부 낙차가 있는 나무밭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밭과 그 사이에 있는 자연 배수로, 이것도 깊지 않게끔 원래 깊게 따면 배수로가 좋긴 좋은데, 너무 깊게 따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마지막 나가는 그 마지막 배수로 깊이가 아까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유인하는 우리 배수로 깊이가 한 50cm, 60cm가 돼버리면 오히려 다른 그 마지막 배수로로 가야 될 우리 배수로에 고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이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깊게 파버리면 그조차 보기 흉물스럽고 뭔가 과하게 배수로 작업을 해서 주위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배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지 않고 한 35에서 40cm 전체 배수로를 확보를 해주면서 또 중간 배수로도 확보해주고 그런 식으로 배수로 작업을 하면은 밭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배수로 없이도 충분히 나무 농사 짓기 적합한 나무 재테크 농장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배수로 작업을 한 다음에 배수로 흙을 중간중간 대장에 던져 놓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밭으로 사용했던 이 묵은 밭, 이 지금 걷고 있는 묵은 밭을 포크레인으로 최소 한 50cm 이상 깊게 뒤집어 줄 겁니다. 전체를 560평은 여기도 그렇고 좀 옥수수 옆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장이 뒤집어 줄 겁니다. 뒤집어 주는 이유는 우리 논밭을 활용하다 보면은 트랙터로 쟁기도 치고 로타리 치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트랙터 로타리나 쟁기가 사람이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사람이 땅을 밟으면은 푹신푹신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게 잘 작업되고 또 정돈된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히 트랙터로 지형 정리 작업이 끝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랙터가 쟁기 로타리가 돌고 비가 와서 그 약간 보슬보슬해진 건드려진 그 땅이 다져지면은 한 20에서 30cm 정도밖에 트랙터가 그 땅 지면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논밭은 20에서 30cm 정도만 개간을 하고 매년 다른 작물이 심어졌다는 건데 그게 세월이 지속되면서 한 30cm 더 깊이로 내려가는 땅들은 상대적으로 위에 계속 건드린 땅보다는 딱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버리면은 나무는 식생 그 지하부 자기 식생 면적이 나중에 뿌리가 내리고 또 배수가 되고 처음에 구덩이를 파고 그런 것들이 최소 30cm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는 30cm 이상 구덩이를 파서 식재가 되는데 밭이 건드려진 면적은 30cm 미만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깊게 파서 우리는 30cm 이상으로 식생거리를 그 지하부 면적을 잡아놨는데 땅은 로타리를 쳐서 한 20cm, 25cm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물이 돌고 돌다가 오히려 배수가 되라고 우리가 배수로를 파놓고 그 옆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배수로로 가다가 뒤집어진 태 면적은 한 20cm, 25cm인데 물이 그쪽으로 흐르다가 오히려 나무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어놓은 30cm 식생 깊이 그쪽에 물이 고였다가 나중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콘크리트 바닥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수평 미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굴곡지게 미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오게 되면은 콘크리트 사이사이도 약간 조그만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게 되죠.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땅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지하부로 들어가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장마처럼 많은 양의 비가 장시간 올 때 배수 능력은 건드려진 땅보다 건드려지지 않은 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밭작물은 10cm 정도 되는 토양 깊이에서 해결이 되지만은 나무는 뿌리가 30cm, 40cm, 50cm 나중에 이렇게 깊이 내리고 굴치할 때도 나중에 밑분 자체가 한 40, 50, 60 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트랙터, 쟁기, 로타리 작업을 넘어서 그 이상의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서 한 50cm 이상 지하부 면적을 건드려주는 게 가장 토목 공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론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늘 대장이 공투 포크레인으로 직접 이 560평 김천 농장을 배수로 작업을 하고 뒤집으면서 추가적으로 시연 그 작업을 보여드릴 테니까 일반적으로 나무 농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오늘 간단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은 대장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3년생 이팝나무 묘목으로 농장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팝나무 식재거리는 2.5m 그리고 목표 출하 타겟은 직경 15cm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시장 경기가 좋지 않고 무슨 나무든지 몇 수종 말고는 가격이 아주 다운되는 상태라서 대장 생각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도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있지만 특히나 지금 시세가 아주 저렴하게 폄하되어 있는 이팝나무를 요 타이밍에 식재를 한다면 아마 앞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드리고 농장주랑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대장의 농장을 시찰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의 중묘도 있고 작은 묘목도 있지만은 중묘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오히려 빠를 수가 있다.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3년생 성인 가슴 높이 정도 전후되는 그런 작은 이팝 묘목을 심어서 농장주가 직접 어느 정도 일을 하더라도 대장이 충분히 그 노하우는 100% 전수를 해드리니까 좀 더 초기 비용은 낮추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첫 번째 토목편 560평 나무 재테크에 적합한 농지 만들기 토목편
그리고 두 번째로 입한 묘목, 그 식재들 입한 묘목 굴치 후 운반, 그리고 여기 도착까지 어떻게 묘목이 굴치돼서 운반돼서 현장에 도착하는가, 묘목 굴치편, 그리고 세 번째로 식재가 남았겠죠. 그 굴치한 묘목을 토목 정리 완료된 밭에 식재하고 물을 주고 어떻게 기본 전정을 하고 마무리 작업까지 깔끔히 정리가 되는지, 그래 세 편으로 영상을 좀 자세하게 나누어 찍어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런 소규모 560평짜리 농지를 어떤 식으로 개간하고 만드는지 보면서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내 농장에 만약에 다른 수종이 식재된다면, 나무 재테크 농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대장이 그 노하우를 이번 영상에 팍팍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새벽이라 좀 춥네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입이 얼어서 좀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장의 공투 굴삭기로 한번 토목 정리를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배수로 옆 라인을 파고 있는데, 다른 밭과 지금 접해 있고, 그리고 기존 배수로 깊이가 얕은 상태에서 너무 깊게 파버리면은 지금 그 건너편에 배수로 끝쪽에 보이시는 포도나무 농가에 배수로가 깊어버리면 너무 많은 물이 유입된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 배수로를 조금만 더 파고 최대한 살리면서 나머지 배수로에서 조금 다른 2차적인 대안을 강구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배수로 모든 물이 일로 지금 파고 있는 배수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중간에 관을 하나 묻더라도 좀 소규모 배수로 곳으로 물이 투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래쪽 농가에 시름을 조금 덜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 방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없었던 배수로를 중간에 하나 더 따개서 아까 전에 마지막 토출구로 나가기에는 너무 얕은 배수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랫밭 쪽은 약간 경사도 좋고 물 자체가 기존의 밭에 있는 물도 저 소배수로로 충분히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 소배수로를 조금 더 건드려서 깔끔하게 확보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상단부에 있는 밭과 하단부에 있는 밭 어느 정도 낙차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이 갈 곳을 찾느라 대장이 기존에 나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중간 배수구를 조금 더 최대한 깊이 파고 싶지만은 깊이 파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이 나갈 수 있는 깊이로 판 다음에 기존의 길로 사용하던 공간은 4mm 중간을 묻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배수로 나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 위쪽 밭에서 충분히 배수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중간 배수로 작업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전체를 채바가지를 이용을 해서 뒤집어주는, 최소 50cm 이상 뒤집어주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마무리로 오늘 최대한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도 작업을 끝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토목 공사를 끝내야 소규모 밭이라도 묘목을 캐는데 하루가 필요하고 식재하는 하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묘목을 미리 캐놓으면 편하긴 한데, 미리 캐놓은 묘목은 추위에 상하거나 아니면 뿌리가 지하부에 자기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상부에 노출되어진 그런 상태로 다시 가식이란 말은 식재 전에 그냥 묻어둔 상태를 말합니다. 가식 상태에서는 보관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무에는 해가 됩니다. 나무는 캐자마자 최대한 빨리 자기가 식재될 공간을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지는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돼서 가식장에 보관이 오래돼 버리면 묘목이 상하거나 그리고 동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물이 기존에 겨울에 내린 물을 다시금 자기가 생착이 필요할 줄 알고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생장에 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가능하면 최대한 그날 당일 굴치한 수목을 그 다음 날에는 식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컨설팅 농장도 그렇게 묘목에 해가 없도록 바로 식재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장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하루 만에 토목 정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날 굴치를 내서 셋째 날 식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오늘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메인 배수로로 활용될 수 있는 토출구를 따줬는데 지금 보니까 저 상단부도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단부는 지금 상단부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배수 물 빠짐이 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물이 습기가 조금 머금은 나무 재테크에 적합한 땅이 될 것 같은데, 요 상단부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없기 때문에 상단부의 물을 최대한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중간 배수로 작업을 한 번 더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부와 아까 중간 제2의 메인 도구로 활용하기로 한 도구를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의 도구에 있는 물이 다시 제가 확보해 놓은 메인 도구로 통해서 토출되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줬는데, 지금 방금 이 배수로를 판 땅을 보시면은 땅 색깔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약간 거무튀튀하고 또 하나는 약간 황토색 단단한 그런 색깔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검은색 면은 지금 한 뼘 채 되지 않는데 뒤집어 줬기 때문에 약간 한 뼘 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면적이 트랙터로 갈고 매번 퇴비를 넣고 밭농사를 짓던 흙이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이때까지는 트랙터로 건들지 못한 우리가 항상 밭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작물이 건드리지 않은 그런 기존의 흙인데, 여기 보시면은 파낸 흙은 보슬보슬합니다. 당연히 방금 또 장비로 건드려서 달 거고, 파내지 않은 기존 단단한 건들지 못한 흙은 엄청 단단하고 장비로 팠을 때 부하를 받을 정도로 땅 토질부가 단단합니다. 그래도 흙이니까 습기를 머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하게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건드려진 흙은 배수가 잘 됩니다. 비가 오면은 당연히 비가 여기 보슬해진 그 중간에 공기층 빈 공간을 뚫고 우리가 유도한 배수로로 빠지겠죠. 하지만은 배수를 깊게 파놨다고 해서 그 옆 땅을 안 건드려 버리면은 이렇게 하단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단단한 부분 쪽에 배수가 안 돼서 이 물이 배수로 흘러들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배수로를 아무리 많이 따도 땅에 토지에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서 물이 배수가 돼서 배수로로 오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 빠짐이 부족해서 나무나 다른 작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를 원활하게 위해서는 배수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배수가 잘 되기 위해 배수로 깊이만큼 땅을 뒤집어 줘야 배수가 잘 되는데, 일반 밭작물은 한 뼘만 배수만 되기 생작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트랙터로 작업을 해도 나무는 벌써 구덩이를 팠을 때 구덩이가 2깊이로 파입니다. 2깊이 건드리지 않은 땅.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할 때만큼은 전체 한 50cm 이상, 최소한 45cm 이상 배수로 깊이만큼 전체 면적을 뒤집어 줘야 된다. 그래야 배수가 원활하고 또 뒤집어진 면적에 지하부에 있는 영양분이 다시 올라오고 나무 뿌리가 단단한 땅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집어진 보슬보슬한 땅에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가 오거나 물을 줬을 때 습기를 머금고 있는 양 자체가 단단한 면이 없기 때문에 습기를 전체적으로 배수도 잘 되지만 많이 머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무를 크게 하는 것은 물인데 그 수분 함량 유지가 잘 되어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트랙터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장비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주는 것, 비용 차이가 500평당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3000평이면 20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러프하게 잡은 건데 2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200만원이 나무가 생장하는 5년, 6년, 7년 동안 매년 200만원 이상의 효용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장은 이렇게 토목 정리를 할 때 최대한 땅을 뒤집어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고 나무가 생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로 작업 대충 끝난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땅을 뒤집어주는 그런 작업을 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는 걸 보시면은 봉투 포크레인이 힘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50cm 이상 땅을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끼익 소리를 내면서 유압이 부하가 받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 줘야 되는 원리입니다. 포크레인을 뒤집을 때 부하가 차서 이제 바가지가 힘들게 움직이는 것만큼 물이 그 단단한 땅 속으로 투과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 장마 기간이나 아니면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비가 그렇게 단단한 땅을 투과를 내서 우리가 유도해 놓은
배수로까지 이어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논 땅에는 배수로를 아무리 많이 내도 나무나 과수 같은 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배수로 작업만 잘 해주면 논에도 충분히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논 땅이나 아니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땅을 토목 정리할 때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무조건 땅을 60cm 이상 뒤집어 줘야 된다. 그 원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땅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땅발이 좋아서 크게 부하가 받은 지점이 전체 한 30%, 나머지 한 70%는 큰 부하 없이 잘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자마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전체 밭의 약 70% 정도를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 30%를 해가 지기 전에 후딱 마무리를 해보고, 그리고 농장주와 협의한 수로에 관을 한 2개 정도 묻어주기로 해서 2개 정도 관을 묻고 마무리 정리를 하면 오늘 작업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땅이 좋아서 나무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토목 작업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오늘 좀 밤늦게까지 라이트를 켜고 해볼 생각으로 큰맘 먹고 왔는데, 그래도 해지기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희망을 걸어보고 마무리 작업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거의 한 90% 정도 공정이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설명드리고 먼저 확보했던 메인 배수로, 두 번째 메인 배수로 양쪽으로 전체 한 50cm 정도 장비로 뒤집어 준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평탄화 작업을 요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곳 김천 농장주 분께서 트랙터를 보유 중이신데 그 트랙터로 내일 로타리를 치신다고 하셔서 일단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 평탄화 작업은 깔끔하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 정도보다 평탄화 작업을 막 조금 더 거칠게 가도 되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무리 로터리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목 공정을 보여드렸고, 이제 마무리는 저 길 초입부 1톤차 들어오는 부분을 없애고 나무 심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한 5시가 넘어가는 관계로 해가 질 것 같아서 토목 정리된 마무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수로를 따고 트랙터 작업을 하면은 간단하게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지만은 장비로 모든 밭을 뒤집어 주는 게 새벽부터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평 남짓 하기가 힘드네요. 원래는 공토로 한 400평 정도 하면은 괜찮은 작업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이 직접 왔고 새벽부터 했고 좀 저녁 늦게까지 해지고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560평 작업을 하루 만에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장주분께서 트랙터 지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조금은 평탄화 작업이 거치로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낸 덕이 큰데, 원래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은 이것도 배수로 작업까지 하루 반은 좋게 걸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장이 요 토목 정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대장이 그래도 나무를 조금 더 평범한 사람보다 심어 봤을 건데, 기왕 뭐 할 것 같으면 대충 트랙터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처음에 들이는 시간과 조금 더하는 비용이 나무 성장에는 매년 그만큼 몇 배 이상의 성장과 소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런 토목 작업은 장비 기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모든 밭을 뒤집어 달라, 그리고 물 빠짐이 좋게끔 배수로 관계를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면은 누구든지 지식만으로 토목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장 영상을 참고하셔서 노하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내일 묘목을 굴치하고 모레 굴치된 묘목을 운반해서 식재하는 것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